일본 동경 우에노 공원 안에 자리한 국립과학박물관. 1871년에 세워진 이곳엔 380만 개의 희귀 동식물 표본이 소장돼 있다. 그 가운데 하나, 벽과 억새 속 단연생 희귀 식물인 장억새의 표본. これはススキの仲間でですね、1940年の9月7日に、韓国で撮られたものになります。 일제강점기인 1940년 희귀 억새의 표본을 만든 이는 장형두. 석주명 등과 함께 조선박물연구회를 주도했던 근대 식물학자다. 아마도 일본에서 최초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뭐 논문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어 이외에는 구사를 하지 못했었고 영어조차도 뭐 쓰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유일하게 이제 그런 라틴어로서 뭔가 종기제를 할 수 있었던 분은 장형두 선생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식물만이라도 우리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본어로 한국 식물을 표기한다는 데 대해서는 나는 못하겠다. 내 이름을 다 빼주세요. 라고 했던 그런 거짓불통이었던 사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의 식물에는 조선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 믿었던 근대 식물학의 선구자 장형두. 학자로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그가 감당해야 했던 시대의 무게는 어떤 것이었을까? 국회 도서관에 보관된 국회 임시회의 속기록엔 서울대학교 사범대 교수이자 생물학자였던 장형두 교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다. 당시 재헌 국회의원 신현모가 제기한 안건이다. 장형두 씨로 말하면은 본래 전남 광주 사람으로 조선의 유일무이한 식물학자입니다. 그 이로 말하면 식물 연구를 한 20년 동안이나 하고 자기 추수 2,000석이나 되는 재산을 다 없애고 백두산으로부터 태백산, 지리산을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수집해서 표본을 만들고 장차 사범대학의 식물 표본실을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을 만들겠다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 직후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과 정치적 혼란이 극심하던 1949년 장형두는 좌익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를 당한다. 그리고 체포된 지 사흘 만에 그는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다. 좌익이란 딱지가 살인 면허처럼 통하던 시대의 일이었다. 뭐 처참하죠. 어떤 고출당했는지 그때는 얘기하지 않으셨죠? 정기 고문까지 아마 다 당한 것 같아. 어머니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도 뭐 같이 운 거죠. 모자가 붙잡고 이제 울고 그런데 옆에 형사가 감독을 하고 있고 참. 장형두가 근대 학문인 식물학에 입문한 것은 일제강점기. 조선 땅의 식물에 관한 연구는 조선 총독부의 임업시험장을 중심으로 수행되던 시기였다. 일본은 조선의 식물들이 근대적 분류 체계를 갖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총독부는 한반도 전역의 식물을 분류하고 기록해 나가는데 막강한 지원을 했다. 그 중심에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하고 동경대 교수와 부속 식물원장을 지낸 나카이 다케노신이 있었다. 나카이는 이제 조선에 대한 식물 연구를 하겠다라고 해서 1910년, 20년대 말까지 거의 20여 년 동안은 한반도에 있었던 모든 지역에 대한 것들을 본인이 꼭 다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평생 동안 한반도에서 채집한 표본 숫자가 2만여 점에 가까울 정도로 전국적으로 채집을 다 했었던 거로 봤을 때는 뭐 어떤 다른 분야에 있어서 압도적인 본인의 학문적인 업적을 남긴 것만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립생물자원관의 한반도 고유종 총남에 올라있는 한반도 고유식물 527종 가운데 무려 327종에 일본학자 나카이의 이름이 붙어있다. 독자적 식물 분류학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식민지 시절에 벌어진 안타까운 일이었다. 우리 고유식물 개나리의 학명에도, 매미가 울 때 피는 매미꽃의 학명에도 나카이의 이름이 붙어있다. 금강 초롱꽃에는 1882년 제물포 조약에 앞장선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이름마저 붙어있다. 이에 조선의 과학자들은 일본 학자들에 맞서 조선박물연구회를 설립한다. 어학 분야에 조선어학회가 있었다면 생물학 분야엔 조선박물연구회가 있었던 것이다. 석주명, 이덕봉, 정태현, 장형두 등 근대 과학자들이 주도한 단체였다. 우리나라 식물에 대한 연구를 우리 조선인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조선식물혁명집이라고 해서 이제 식물에 대한 이름을 일본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모두 이제 조선어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작업을 시도했었던 그 그룹이었던 건데요. 조선인들끼리 모여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그 구심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선박물연구회의 조용한 혁명,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식물학자 장형두였다. 자신은 물론 우리 식물의 창시 개명까지 단호히 거부했던 장형두. 그의 이런 신념은 어떻게 자리 잡게 됐을까? 1922년 설립된 이리 농림학교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투에 나오는 벽오동이란 나무입니다. 벽오동. 벽오동이란 나무고 이게 수령이 제가 보기에는 100년은 조금 넘었을 것 같은 수령을 보이는데 그 당시 학생들이 기념으로 식수를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는 거 보면 그때 심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농림 분야와 임업 분야의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됐던 이곳 이리 농림학교가 바로 장형두의 모교다. 1920년대에 지어진 축산과 교사 붉은 벽돌 건물은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구조도 옛날하고 그냥 그대로 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이게 문화재에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손을 못 댑니다. 지금은 텅 빈 이 교실엔 한때 전국의 수재들이 몰려들었다. 전국의 도청 소재지에서 농과와 임과 학생들을 선발해 전 학생을 기숙사에 입사시켰는데 일본에서도 유학을 올 정도로 명문학교로서의 명성이 자자했다. 장형두도 이곳 이리 농림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혹시 장형두의 학적부를 찾아볼 수 있을까? 장면도 정확하게 맞고 원적 기록은 전남 광주군 광주면 누문리 119번지 광주군이 맞네요. 졸업은 아니고 전학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장형두 선생님은 일본 부리 원예 학교 1학년을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입국을 해서 이리 농림학교를 2학년을 수료하고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본에 건너가서 다시 동경대 원예과를 졸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이리 농림학교 2학년을 마친 장형두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식물학을 본격적으로 배운 것으로 보인다.
이때 동경제국대학 식물학 강사였던 마키노 도미타로 선생을 만난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식물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뭐 거의 뭐 그분이 태어나신 해가 아마 식물의 날인가라고 아마 일본에서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존경받는 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식물 분리학의 어떤 근간을 이루신 분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初めて日本人自らの手でですね、日本の植物を調べ上げようとっていう、草分け的な存在になります。で牧野先生は日本全国をですね、とにかく毎日のように駆け回って標本をたくさん採集しました。でその標本の数は、約40万点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数の標本を取って、そして自らの標本でですね、日本の植物を一つ一つ記録していって、ヨーロッパの研究者が見落としていた植物を次々新種で、発表していきます。 마키노 도미타로는 아주 신 모시듯이 우리 집에 그 사람 사진이 다 걸려 있었어요. 에? 그러니까 물론 할아버지 사진은 없겠죠. 이조 시대 그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리고 마키노 도미타로 사진이 딱 걸려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장형두에게 마키노 선생의 행적 하나하나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었다. 특히 방대하고 정확한 표본 조사가 그러했고,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그러했다. 귀국 후 1927년부터 장형두는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표본 채집에 몰두한다. 직접 우리 자생식물을 찾는 일에 무엇보다 열심이었고, 스승 마키노 선생에게 배운 학문을 오롯이 자신의 연구와 식물 분류에 적용해 나갔다. 전세금과 월급을 털어서 우리 땅에 자생하는 식물을 찾아 나서는 길. 그것은 분명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장형두의 길이었다. 이 많은 식물들의 표본을 만들면서 장형두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총독부가 발간한 나카이의 방대한 자료를 단 한 줄도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 자체가 또렷한 학문적 저항이었다. チャン先生が1935年に、取った標本です。これはタデの仲間になります。これもですね、根っこから花まで植物の全体が入っている。牧野先生はですね、基本的には根っこから花まで、取れるものは必ずそう取りますので、そういう取り方をちゃんとしていると。 일본을 통해 근대 식물학을 배웠지만 학문에 눈을 뜨고 나니 조선이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 자신의 싸움은 오롯이 식물학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고독하고 치열한 싸움을 그는 멈추지 않았다. 1935년 조선식물연구회가 발간한 잡지 조선향토식물에 실린 두 편의 논문에서도 그의 저항이 읽혀진다. 나카이라든가 이시도야,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식물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조사하지 않은 조선 서부 지역, 황해도 지역의 식물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논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조선식물 소지,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으로 나타난 식물 15가지에 대해서 이전에 연구했던 기록들이라든가 아니면 조사 내용들을 종합해서 식물 지리학적으로 접근한 우리나라의 특성에 어떻게 지역별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떤 식물이 우리나라의 어디 위치까지 자라는지, 북한계선 또 남한계선을 연구하던 그런 식물 지리학적 접근을 했던 그런 논문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박물연구회는 마침내 우리말로 된 2000여 종의 식물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식물 향명집을 펴낸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식물의 표준명이 정리된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 이름 자료집이라 할 수 있다. 저자명의 장영도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식물 향명집의 편저자 중 한 분인 이덕봉은 이 책에서 장영도의 역할을 이렇게 정리한 바 있다. 그의 연구는 오직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우리 산천의 식물들을 찾아 기록하고 꽃과 풀 하나하나에 일일이 우리가 쓰고 부르던 진짜 우리말 이름을 붙이는 일이었다. 서울대 사범대에 재직하는 동안 펴낸 학생 식물 도보는 교육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일이 그림을 그리고 식물을 무사리로, 고산 식물을 높산 무사리로 표기하는 등 우리 식물의 이름을 오롯이 우리 글로 표기한 것이다. 늦은 봄 무사리, 엉겅퀴, 강밥티심, 엉것이, 가는 데쯤 쓴바기. 한글 이름, 한글로 된 이름, 순수한 우리나라 그 이름으로 된 식물 이름, 그거를 찾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런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지방을 다니면서 아주 시골 안악내, 밭 메고 있는 할머니 이런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산속에 있는 스님들, 암자에 있는 스님들, 그런 사람들한테 그 동네에 있는 식물에 대한 이름을 질문을 하고, 그러면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참 열심히 그걸 작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는 당시 부르던 이름을 기준으로 표준명을 정하고 이명과 지방명을 일일이 표기했다. 괴불주머니, 사모래 덩굴, 금낭화, 바람꽃, 노젓가락나물, 애기똥풀 등은 그를 포함한 당시 조선학자들이 붙인 아름다운 이름들이다. 한글을 살려야 된다는 지금은 한글 학회죠. 한글 학회 쪽하고 맥락이 다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식물이라는 단어가 원래 일본어가 아니라 한자입니다. 동물이라는 단어도 일본어가 아니라 한자예요. 근데 한자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거기에 억지로, 정말로 억지로 묻사리, 옴사리 이런 단어를 만드는 건 그 민족적 어떤 자긍심을 어떻게든지 만들려 가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1933년 1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가 있다. 27의 젊은 식물학자 장형두가 10년 동안 모은 식물 표본 7천여 종을 모두 연희전문학교에 기부했다는 내용이다. 가산을 탕진해가며 만든 식물 표본들을 학문 연구를 위한 자료로 기꺼이 기부했다는 미담이다. (1933년도에) 연희전문대에 약 한 7,000점의 그 표본을 기증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 한국전대 소실 혹은 뭐 연희전문대의 어떤 그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의한 뭐 유출 혹은 뭐 일본으로의 유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소실되고 유출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어렵게 만든 우리 식물 표본들을 현재 소장하고 있는 곳은 일본 국립과학박물관이다.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国立科学博物館には、シダとそれから種子植物ですね。で合わせると標本はだいたい130万点の標本があります。
でその中で、ジャンさんの標本は900点、少し900点以上ですね、が収蔵されています。年代はですね1920年代の終わりから、1940年代の初めぐらいまでのですね、韓国の標本です。 2014년 서울대학교 장진성 교수가 편찬한 한반도 식물 지명 사전에 의하면 일본에 소장된 장형두의 표본은 확인된 것만 2177점이다. 그의 행적이 남아있는 또 하나의 기록은 당대 과학자들과 함께한 백두산 탐험이다. 백두산 일대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식물상과 동물상을 기록하던 당시의 과학자들. 그들 사이에 앉아있는 장형두의 모습. 이것이 바로 그의 유일한 사진이다.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휘파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이 있었나요? 뭐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좋아했죠. 그런 거 채집 다니면서 산에 올라가다가 이렇게 불고 그러면은 아주 그걸 좋아했는데. 하지만 휘파람을 곧잘 불던 천재 식물학자는 휘파람처럼 쓸쓸하게 떠나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이곳 망우리 공원에 그토록 처연하게 한 시대를 살다간 천재 식물학자가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묘비에 새겨진 장형두란 이름을, 뜨거운 그의 싸움을 알지 못한다. 그의 무덤가를 지키는 들꽃들처럼 이 땅에 나고 자라는 수많은 무사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주었던 사람. 그가 붙여준 풀꽃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린 정작 그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 식물이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어떤 지역이 어떤 형태로 섞여서 자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해진 그 상황에서 보면 장형두 선생님이 생존에 계셔서 그런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발전시켰다면 우리나라 식물학의 어떤 수준이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형두 선생님의 경우에는 처음 출발부터 기존의 나카이 중심으로 봐왔던 우리나라 식물을 우리의 시각으로 다시 보자 해서 새롭게 출발했던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대의 경랑에 사라져간 그의 이름을 지금 우리는 한 번쯤 떠올려야 할지 모른다. 우리 산천엔 그가 이름하여 꽃이 되고 풀이 된 아름다운 무사리들이 지천에 피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원래 누구에게 치아를 받고 싶거나 자아를 선전하기 위해서 기부한 것이 아니올시다. 앞으로 일이 내 뜻과 같이 되기만 하면 연희전문대에 동양 제1의 식물 표본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조선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방면에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가 별로 많지 못한 것이 큰 유감인 동시에 외국 사람에게는 퍽 부끄러운 노릇이나 앞으로는 점점 이 방면의 사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저는 평생을 여기에 바칠 작정입니다.